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이 쏙쏙 부동산 주제는요, 2009년에서 2016년 부동산 가격이 꽤나 안정적이었어요. 가격이 급격하게 이제 오른 것도 없고, 그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내리지도 않았던 이런 안정적인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이니까요. 지난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또 2008년에서부터 또 2013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2013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갔어야 되는데 2017년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두 대통령이 있었던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었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역사를 알아야 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향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통계 자료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냥 머릿속에서 어림잡아 생각하는 감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한다 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미래에는 앞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감으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 내용은요, 지난 2013년 11월에서 2022년 3월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지수에 대한 추세 변화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가격하고 비례하는 이런 추세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한 2003년에서 지금 2021년까지 해서 요점 대비해서는 가격 지수가 이제 2배라고는 하지만은 2008년도 81%, 그러니까 요때 당시는 많이 오른 거예요. 요 당시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거고, 소위 이제 오늘 기준으로 잡는 이제 2009년부터 2016년 요 사이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은요, 2003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변화를 나타낸 건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부터 미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일어나기 전인 2008년 7월까지, 2003년에서부터 2008년 7월까지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는 52.5에서 81.6으로 약 29.3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었는데, 근데 2008년 10월 미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리는 흔히 이를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이거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서 아파트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하는 데 영향은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2009년도에 다시 이 상승을 해서요, 2008년 초 가격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 2016년 초까지 가격 지수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는요. 2008년 11월 78.5에서 2016년 3월 80.3 정도로 해서요. 지수의 격차는 1.8에 불과합니다. 물론 2013년 9월 가격 지수가 72.5까지 하락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이 기간에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거래량도 상당히 있었어요.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반처럼요. 가격만 일부 싸게 내놓는 급매물이 있을 뿐 실제 이 국토부 사이트의 실거래량은 굉장히 미미했던 것 수준과는 굉장히 좀 대저적이라는. 자, 우리가 이제 뉴스를 접할 때 이 기자나 이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격 안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안정은 불안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주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나라 같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 가격 안정의 의미는 이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고 또 오르더라도 혹은 떨어지더라도 점진적으로 이 가격 변동을 하는 것이죠. 가격이 안정되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에 가격 안정이라는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주택에 대한 거래 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일정량의 거래 건수가 동반되지 않는 그런 가격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한 가격이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그 가격을 참고해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 가격 안정은요, 많은 수의 실거래가가 동반되면서 크게 오르지 않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는 주식으로 말하면 박스권인 상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2009년부터 2016년 초까지 약 7년 동안이 그 기간인데, 자, 그렇다면 2009년에서 2016년 초 시기에 무슨 이유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어 있었을까? 혹시 그 당시 시장, 부동산 시장 외부 충격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자, 우리나라가 아닌 모순과 탐욕으로 시작된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08년 말에 벌어진 미국판 서프라임 모기지 이 사태의 후폭풍으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에 따라서 지난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서 2008년 중반까지 급등했던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평균 15% 내외로 급락을 했습니다.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 이상 단기간에 하락하면 정부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이든 경착륙, 급하게 떨어지는, 고도가 떨어지는 이런 경착륙은 좋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국가 경제에 좋지 않지만 급락하는 것도 한나라의 경제 성장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급격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참여정부에서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부동산 종부세 부과 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일정 부분 양도세를 정해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까지 내놓았습니다. 마침 건설업계도요, 2009년부터 판교, 광교, 위례, 동탄, 김포, 한강, 신도시 등의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되기 시작을 하였던 거죠. 또 게다가 당시 정부가 서초, 강남의 세곡동, 내곡동 일대의 이 보금자리 아파트 주택을 평당 1,000만 원 내외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서 2012년부터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매우 저렴한 이 가격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면 그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당 부분 안정세의 기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전체 약 30만 가구의 규모의 신규 물량이 서울과 이 수도권에 공급되면서 2016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커다란 급등과 또 급락이 없는 장기적인 조정 장세가 펼쳐졌던 것이죠. 1990년대 초중반에 수도권의 1기 신도시에 약 30만 가구가 입주하였는데 그 물량의 버금가는 규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공급 앞에는 장사 없다라는 부동산의 격언이 좀 떠올려진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공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그것도 서울, 강남, 서초의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서 아파트 가격지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 시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커다란 상승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공공택지 개발 방식의 주택 공급은 서울에서 일단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서울에 이런 규모의 공급 물량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공공기관의 수용을 통한 택지 개발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시세는 2011년 가격보다도 소폭 하락하는 현상까지 빚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때의 일반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금리는 약 4.7%에서 2.7%대까지 약 2% 정도 떨어진 상태인 저금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안정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넘어서 오히려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어서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자 당시 정부는 서울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5년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정책을 발표를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다시 띄우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난 2013년 내놨던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2에 해당되는 거죠.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건을 매입을 한다거나 라는 것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양도세 100% 감면과 더불어서 타 주택을 매도를 할 때 여기서는 주택수에서 빼주기 때문에 다른 주택은, 그러니까 2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서울 강남 외곽에 그것도 약 10만 호 규모의 평당 1,000만 원 내외의 이 파격적인 가격으로 신규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 또한 청약에만 신경 쓸 뿐 기존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의 매물이 서서히 가격을 낮춰 시장에 나오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구축 아파트의 시세가 소폭 하락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예측 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하나 둘씩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무릇 이 정부의 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즉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규 공급을 하더라도 기존의 아파트 가격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싸면 공급의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당시 일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또 한편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기존 아파트에 전세로 눌러앉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요가 분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이전 참여정부와는 달리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참여정부, 노무현정부 때 지하철 등의 교통 인프라가 없는 지역 2기 신도시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급조한 정책을 남발하였지만 2006년에서 2008년에 급등한 가격을 잡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신규 아파트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은 입주까지 못 잡아도 5, 6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참여정부가 내놓은 서울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지하철도 없는 지역의 공급은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참여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의 저렴한 가격, 더군다나 서울 지역 내의 신규 공급 정책은 저금리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고요. 또 달도 차면은 기우는 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설사 완벽하게 정책을 잘 실행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하나의 생물이듯이요, 경제도 하나의 역동적인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경제의 한 부분인 부동산 시장도 매우 역동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은 통했던 일반적인 법칙이 그냥 영원히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요. 2008년에 출범한 당시 정부의 파격적인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공급 정책이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일부 기여는 하였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 또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 시장이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약 40%였던 것이요, 2015년에는 70%에 이른 거예요. 즉 매매 금액은 10억인데 전세는 7억이었던 거죠. 그 전 2010년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전세가 4억이었던, 전세 4억이 전세 7억으로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올랐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약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7억인 셈이었는데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전세로 그냥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수년 내에 집을 구입하기 위한 잠재적인 수요자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2015년 말을 기점으로 2016년에 기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기에 서막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 안정기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